최근 우리나라의 계절 중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면서 겨울을 더 빨리 만나는 기분이죠. 작년보다 더 빨리 찾아온 추위에 가을용 아우터가 아닌 패딩이나 겨울 코트를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데요.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아우터뿐 아니라 연말 난방 아이템 고르는 사람들도 훅 늘었다죠.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난방 아이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우리나라의 겨울 한파는 컵라면도 꽁꽁 얼려버리기로 유명하죠. 그렇기에 더더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인간 김밥이라 불리는 롱패딩을 너도나도 입고 다니죠. 그래야 체온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실내로 들어와서는 난로, 라디에이터, 온풍기 등을 이용해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 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코타츠를 만들어 네모난 식탁 아래로 따뜻한 온기를 모아 겨울을 보냈고, 러시아는 페치카, 에스키모는 이글루를 만들어 추운 바람을 막았죠. 또 서양권 나라들은 벽난로를 만들어 불을 지펴 공기를 데워 겨울을 났다고 합니다. 각 나라 모두 지혜를 발휘해 추운 겨울을 난 모습인데요.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 중에서도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는 현재까지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가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는 건데요.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등장한 난방 방법인 온돌은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 그 온기를 보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옛날 시골집에 가면 불을 지핀 온돌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 추위를 이겨내곤 했던 모습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온돌 문화를 보일러 시스템으로 현대화시키면서 어디서든 방바닥을 따뜻하고 편하게 데울 수 있어졌고, 방바닥이 따뜻해지니 공기를 데우는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덜 건조하고, 벽난로를 이용할 때 나오던 안 좋은 연기마저 싹 사라지니 외국인들의 눈에는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온돌 문화에 빠진 외국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외국인은 대만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인데요.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我去秀工作，韩国人对我真的很好。然后那时候是冬天，非常冷，外面是下雪。但是我喜欢就是在家里有地方很热，对，他们地热好舒服，非常舒服。所以我知道的时候我吓到，我觉得哇，韩国真的蛮好的，就是在家里很暖的。因为踏进家里都会有一种心会暖暖的感觉。我们现在但回家，台湾家里边，之前你要先有心理准备。 러시아인을 비롯해 방송에 출연한 사람 모두가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듯하죠. 대만은 가을 겨울에도 영상 기온을 유지하는 비교적 따뜻한 나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난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미국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유창한 한국어로 소개합니다. 이곳의 난방 시스템은 어떨까요? 사실은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많이 느꼈던 게 한국 집들은 다 장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방마다 하나가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따뜻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이제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 되게 오래됐고 너무 건조해가지고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저도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온돌이 아마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기 때문에 방 안이 따뜻해지는 대신 건조해진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죠. 라디에이터를 쓰는 곳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보실 영상은 온돌 난방 시스템을 집에 도입한 독일 가족의 모습인데요. Es hat sich schon so insofern einiges geändert, dass wir halt jetzt mehr auf dem Boden sitzen. Insofern hat sich da schon einiges zum Angenehmen hin geändert. 온돌 난방 시스템으로 바꾼 후 집안이 따뜻해진 것은 물론 건조함까지 사라졌으니 편해진 삶을 살 수 있겠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온돌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 손쉽게 수출할 방법까지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온돌 난방 시스템을 조각조각 나누어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겁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바닥을 뜯어낼 필요 없이 바닥에 온수 파이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판넬만 설치해주면 끝인데요. 집 규격에 맞게 설치된 판넬 위로 온수 파이프를 설치한 다음 일반 바닥처럼 덮으면 온돌 방식으로 따뜻한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구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온돌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난방 아이템은 한국에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난방 텐트입니다. 온돌이 되는데 난방 텐트가 왜 필요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에게는 필수템으로 애용되고 있죠. 난방을 틀기 애매하거나 난방 비용을 절약하고 싶을 때 이 텐트를 이용하면 따뜻하게 잠들 수 있다는 건데요. 침대 바깥의 공기를 차단하면서 텐트 안이 따뜻한 공기로 채워지기 때문에 잠잘 때 나오는 사람의 체온만으로 공기까지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신박한 아이템인 거죠. 거기다 추운 겨울에 이불 밑에 전기장판을 깔고 잔다면 텐트 안은 정말 후끈후끈하겠죠. 우리나라 난방 텐트 기업 중 한 곳은 2019년 일본에서 1년 만에 300% 이상 성장했고 또 다른 기업은 2021년 일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목표액 40배 이상이 모이며 해외에서도 인기 아이템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마존 사이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국내의 최정상 호텔 70여 곳에서도 우리나라가 만든 난방 텐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돌 공사를 바로 할 수 없지만 푹신한 침대에서 따뜻하게 잠들고 싶을 때 이만한 난방 아이템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난방 아이템은 조금 특이합니다. 한국에서는 난방 아이템으로 쓰이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난방 아이템으로 쓰이는 물건인데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감자, 단호박. 여러분은 이 채소들을 어떻게 요리해 드시나요? 이 물건을 이용해 쪄 먹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찜기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 물건이 해외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좀 다르답니다. 겨울에 캠핑을 떠난다면 화로에 불부터 지펴야겠죠? 겨울이 아니더라도 화로에 불을 지펴야 요리를 할 수 있으니 캠핑에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바로 이 화롯대일 텐데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접이식 찜기를 화롯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외 쇼핑몰 아마존에서는 이 찜기를 접이식 스테인리스 화덕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한 유튜버는 이 찜기를 활용해 화로를 만들어 이용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재미있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나는 밤샘 여행에서 작은 야채 찜기를 고기를 굽는 그릴이나 화덕으로 사용하는데 항상 잘 작동한다. 이 찜기는 완벽한 나무 버너다. 마치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것 같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찜기를 이용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신기한데요. 캠핑은 장비빨이라는 말이 해외에서도 통하나 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니 이렇게도 이용되는구나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있어진 후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찜기를 이용해 캠핑을 즐겨보는 웃픈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쓰이는 용도는 다르지만 더 많이 더 널리 쓰여서 한국 기업과 외국인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난방 아이템 참고하셔서 따뜻한 겨울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